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명주군. 진지하게 홍상수 특집을 생각해보고 있는 이명수입니다. 예. 근데 뭐 이런 식이면은 이병헌 사건 터지면 이병헌 예. 특집 해야 되고 원빈 터지면 원빈 특집 해야 돼. 예, 톡대로 가고 있죠?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스미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네. 일단 버스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예. 페이스북으로 답글 남겨주신 정승권님도 감사드려요. 아, 예. 우리들이 자기도 1위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방송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공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예, 예. 우리들도 다른 분들이 많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N9에다가 메시지도 보냈는데 제발 뭐 좀 하나 좀 왔으면 좋겠어요. 답글을 기다립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거인이고요. 성장영화 트릴로지 특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 거인이고요. 앞서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이죠. 네. 이벤트 문제가 나갈 텐데 일단 지금 나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나가지 않고 2부를 들으시면 언제 나갈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상품권은 이제 롯데 시네마 예매 상품권 네. 2장. 네. 네, 제 피를 뽑아서 만든 네, 예매 상품권 2장 드릴 거고 문제가 나가면 답을 맞추신 다음에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답을 보내주시면 80화에 당첨되시는 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너무나도 재밌게 봐서 정했고 2014년도, 15년도에 신인 감독과 남주연상을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탔기 때문에 굉장히 핫했는데 저한테도 와닿는 의미가 있어서 정했고 그 이야기는 차차 2부에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인은 2014년도에 제작이 됐고 특이한 게 수능날 개봉했어요. 2014년 11월 13일. 네. 그리고 감독과 각본은 김태용 감독이고 배급에는 필라멘트 픽처스가 되겠습니다. 수상 정보를 말씀드리면 들꽃 영화상에서 신인 나무상,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신인 나무상, 그리고 한국영화평론협회상에서 신인 감독과 나무상을 탔고 춘사 영화상에서 네, 춘사 영화제. 신인 감독상, 청룡영화제에서 신인 감독, 신인 나무상,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가상에서 김태용 그리고 올해의 배우상의 최우식. 그리고 이때 19회 부산영화제 때 올해의 배우가 처음 신설된 건데 그 첫 타자로 최우식 배우가 탔다는 거. 그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터가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들 영화 포스터를 만든 곳과 동일한 곳에서 만들었고 참고로 작년에 엘레였던가? 여성 동화였던가? 그쪽 잡지에서 1위로 뽑힌 적이 있었던 포스터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빛나는 이라고 하는 디자인사에서 만들었고 이쪽 경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짝패 포스터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곡성, 동주, 그날의 분위기, 위로공단, 한여름의 판타지아, 검은 사제들, 화장, 관상, 파수꾼, 한여, 추격자, 건축학개론, 광해, 돈의 맛 등등을 포스터를 제작한 곳인데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적성 있는 포스터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포스터계의 독점이네.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삼성이네, 삼성.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없어요.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아. 영화 포스터만 만들어서 그런지 또 굉장히 작품성 있는 포스터를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영화 포스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포스터가 굉장히 유명하죠. 흑백 필름 같은 느낌의 CGV 아트하우스에서 메이킹 필름 봤는데 고생 많이 했더라고. 트램벌린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에서도 나왔는데 그 트램벌린 위에서 점프를 하면서 그거를 찍어갖고 뒤집어서 추락하는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포스터 찍을 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느낌을 가져가려고 했었다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이 영화도 버터플라이 프로젝트의 일환 중 하나예요. 저번에 다뤘던 우리들도 그랬는데 그렇죠. 신인 감독 발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나왔던 영화들이 소녀, 조난자들, 위로공단, 돌연변이, 글로리데이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여교사 여교사. 여교사. 2014년에 위로공단이 나왔는데 이동진 평론가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 하나였는데 그것도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네. 요즘 괜찮은 작품들은 이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 버터플라이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트리비아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영화는 김태용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 천주교 재단에서 가출 청소년이나 집에서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을 양육하는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시설이라고 봐야겠네요. 그곳에서 실제로 감독이 지냈고 가족 관계가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물건을 훔치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거는 픽션이고 이 상황 자체는 사실이라고. 그것도 사실일 수도 있어. 아니 웃긴 그거 게 인정할 아니라 수가 없잖아, 실제로 했어도. 아니 웃긴 네, 하여튼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감독과의 대화 시간 때 이야기를 하는데 김태용 감독이 이게 사실 제 얘기였다. 그 얘기를 하는데 관객 한 명이 일어나갖고 사실 제가 17세까지 김태용 감독의 선생님이었다. 이분이 대학 등록금까지 대줄 정도로 굉장히 애제자였다고 하더라고. 짠 거 아니야? 아 왜 그래? 의심병. 좀 곱게 좀 봐라 좀. 캐릭터 이상하게 잡아간다. 에이 그 신발 제가 붙였던 거네?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당당하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실화이기 때문에 동생도 실제로 극장에서 본 다음에 전화를 해줬다고 하더라고. 감독한테 영화 잘 봤다고. 하여튼 가족들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런 대목이네. 그리고 일단 이 영화에는 최우식 배우가 나오는데 예. 사실 최우식 배우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잖아. 그런 이미지 아니죠. 예능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는 까불까불거리는 그러니까 4시? 그런 걸로 나오지 않았냐? 나그 4시였나 그게?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신화로 나오지 않았냐? 내가 잘 몰라가지고. 뭐 거기까지 난 잘 모르겠고. 지금 검색해보니까 옥탑방 왕세자에서 4시로 나왔던 게 맞네. 옥탑방 왕세자였어. 나의 말은 틀리지가 않았어. 근데 그런 것만 안 틀리냐? 참 안 틀리지 내가 이런 거. 하여튼 이미지가 동생 느낌에다가 아이돌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고난받는 인간의 역할을 하기에는 안 어울리는 게 대중적인 이미지였는데 김태형 감독이 춘곤증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최우식 배우가 나온 에뛰드 솔로라고 하는 단편을 봤을 때 이 영화는 참고로 나얼의 동생이 만든 영화인데 그때 최우식의 눈빛에서 비릿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비릿? 생선 비린내처럼 뭔가 비릿한 느낌. 날 것도 참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30살 되기 전에 꼭 장편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항상 단편만 만들었거든. 그런 결심을 하던 차에 거인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최우식 배우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겹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배우 꼭 써봐야겠다 라고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다고 하네. 최우식 배우가 사실 외국에 오랫동안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상황이라서 캐나다. 캐나다에. 그래서 곱게 자랐어. 걸레질을 20살 넘어서까지 해본 적이 없대, 집안에. 근데 지금 영화에서는 그런 역할이 아니잖아. 밥도 혼자 해야 되고 빨래도 혼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방 청소는 당연하고.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최우식 배우한테 아무도 모른다, 일본 영화 그거랑 자전거 탄 소년을 봐달라고 다리된 형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본 거야. 그래서 왜 안 봤냐고 했더니 쭈뼛쭈뼛 하면서 그냥 뭐 이랬다는 거야. 근데 김태형이 되게 짜증이 나잖아. 내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거고 30살 되기 전에 장편 영화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아주 꿈과 희망에 차서 만들었는데 이거 2편 봐달라는데 그것도 안 봐줬으니까 뒤에 영화 다 찍고 나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런 작품을 보면은 색깔에 물들 것 같아서 선입견을 가질까봐 일부러 안 봤다고.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쭈뼛쭈뼛하면서 얘기를 안 해가지고 김태형 감독이 화가 났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갖다 붙인 이유겠지. 변명거리로 갖다 붙인 거야 하거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참고로 700만 원으로만 찍혔고 한 달 동안 15회차 정도에 찍었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씬이 있잖아. 그게 감정이 엄청 격해지는 씬. 그게 6, 7화차에 찍을 수밖에 없었대. 왜냐면 그 장소를 빌리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12회차, 13회차 이렇게 진짜. 갔으면은 최우식 배우가 더 감정이입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다는 거. 7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참. 7천. 7천만 원? 1억이 안 되는 그치, 돈인데 그치. 고효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기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대할 때 가슴 아파서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입이 됐고 영화를 다 마치고 나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참고로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에 선정이 되었다는 거. 거기까지 제가 트리비아로 적었는데 청소년을 위해 좋은 건지 잘 모르겠긴 하겠지만 범죄 조장 아니야? 주인공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모방 범죄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빠한테 쌍욕하고 칼로 자회하고 이러는데 그게 좋은 잘은 모르겠다 야. 그 정도로 트리비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감독과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부를 마치도록 할 텐데 일단 연출과 각본의 김태훈 감독 전작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아이들은 바람이 분다, 서울의 달, 얼어붙은 땅, 슬픈 나의 밤, 복무태만, 밤벌레, 그리고 인생은 세옹지마, 서울연애, 김조광수, 거인,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여교사까지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장편은 거인과 앞으로 나올 여교사밖에 없어요. 아, 여기에서 유일하게 저만 여교사를 봤네요. 아, 블라인드 시사회. 네, 블라인드 시사회로 봤고요. 일단 18세야 15세야? 18세. 아, 막장이에요, 막장. 막장. 아, 이번 작품이 나는 마음에 들어요. 여교사가 마음에 들어요. 김하늘? 근데 온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나머지 두 명은 엄청나게 깔 것 같아요. 아니, 난 좋아할 것 같아요. 난 막장 드라마 좋아하니까 아침 드라마 풍을 좋아하니까 나는. 김하늘이 선생님으로 나와? 아, 그렇죠. 나도 마음에 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김태용 영화의 단편을 몇 가지 봤습니다. 서울연애에서 춘곤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류승환과 강혜정이 투자를 해서 만든 단편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사랑 얘기였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그 인생은 세옹지마 같은 경우에는 달달한 이야기이긴 한데 시트콤스러운데 또 나름 재밌더라고요.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 요런 것도 다룰 줄 아는 감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서울연애를 봤는데 그들 각자의 영화관처럼 그렇지. 여러 명의 감독이 옴니버스로 모인 작품인데 이게 18세의 영화입니다. 서울연애가. 왜냐면은 김태용 때문이야. 순전히. 춘곤증이라는 작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춘곤증에만 배드신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하필이면 이 사람 때문에 18세가 된 영화인데 나머지 영화들은 되게 건전한 것도 많고 알콩달콩한 것도 많은데 하필 이 사람 때문에 18세가 됐는데 되게 재밌어. 춘곤증 이거. 내용이 뭐냐면은 유부녀를 사랑하게 된 괜찮은 청년의 이야기인데 왜 이 청년이 유부녀한테 끌릴 수밖에 없는가? 이 유부녀는 왜 이렇게 중독적인 사랑에 끌릴 수밖에 없는가? 끈적끈적하면서 끌리는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와 이런 것도 다룰 줄 아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여교사도 좀 기대가 되네. 그런 구석이 있어요. 여교사가. 난 그런 풍을 좋아하니까. 네. 근데 글쎄요. 흥행까지는 힘들지는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태용 감독은 고등학교 시절에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다르덴 형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깊은 감명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자습 시간 때 영화 잡지를 읽었대요. 참고로 김태용 감독은 우리랑 동갑이라는 거. 87년에 부산 출생으로. 왠지 명주가 야간 자율학습 시간 때 나도 그때 잡지 읽고 영화 잡지를 봤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거를 발견한 다음에 영화과에 진학하고 싶냐고 그럼 좀 글도 써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좀 후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화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편을 가지고 이름을 알리게 돼서 세종대 영화 관련과에 진학을 한 다음에 얼어붙은 땅을 만듭니다. 이 작품이 칸 영화제 시네마 파운데이션 후보까지 오르면서 이름을 자자하게 알리는 최연소로 올라왔었죠. 우리나라 감독들 중에서. 그리고 이 영화가 대한민국 대학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발판이 되는 그런 작품으로 되었죠. 그 외에 복무태만을 가지고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비정성시 최우수 작품상을 타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저는 단편영화 여러 가지 봤는데 재밌는 영화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밤벌레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퀴어 영화예요. 김조광수라고 하시는 유명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감독이자 투자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동성애자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밤벌레라고 하는 작품을 보고 이 영화는 극장에 걸리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원나잇 논리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이 원나잇 논리의 앞편에는 김태형 감독이 만든 밤벌레가 구성되어 있고 뒤에는 김조광수 감독이 만든 원나잇 논리가 배치되어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보게끔 그런 식으로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저는 이 김태용 감독이 용서받지 못한 자를 만들었던 윤종빈 감독과 시작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굉장히 첫 장편 데뷔작 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부산영화제에서 주목을 아, 받았던 그렇죠. 것도 그렇고. 그거는 예, 똑같은 테크죠.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그러면 감독과 각본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역할을 맡은 최우식 배우. 전작으로는 에뛰드 솔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거인, 빅매치, 앞으로 나올 부산행과 옥자에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영화 필모. 그리고 드라마 필모로는 짝패, 폼나게 살 거야, 옥탑방 왕세자, 닥치고 패밀리, 호구의 사랑 이 정도 나왔습니다. 나온 필모만 봐도 거인에 나올 것 같지 않은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호구의 사람에서도 네. 삐약삐약 병아리 부르는 씬이 하나 있었는데 삐약삐약 뻥알리? 그게 뭐야? 클립으로 있어요. 거인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라서 사람이 달리 보이긴 했지. 난 맨 처음 봤을 때 이 배우가 누군진 모르겠는데 좀 익숙하긴 한데 이런 연기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첫인상이었어. 그쵸. 첫인상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최욱식 배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캐나다 유학을 갔었고 대학교 1학년 3학기까지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거를 캐나다에서 해봤는데 자기가 이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영상을 만들고자 했는데 누군가가 영상을 만들려면 연기도 해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따로 배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옛날에 드라마 중에 수지와 아이유가 같이 나왔었던 드림하이라고 드림하이, 예, 그렇죠. 예, 그 드라마의 오디션에 합격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연기 연습도 마치고 촬영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표가 바뀌면서 뭐 무산됐다고. 안 나갔었던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우식 배우가 워낙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배우라 어떻게 감정이입을 했냐. 캐나다에서 굉장히 이방인스러운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인종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연기하려고 했고 걸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걸레 어떻게 닦아요? 이러니까 김태훈 감독이 걸레는 닦는 게 아니라 훔치는 거라고 걸레를 훔친다고 표현하잖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내가 이 역할에 어울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 그래서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옥자와 부산행에 나오는데 아마도 거인을 보고 옥자에 캐스팅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젊으니까. 다음 배우로는 영재의 아빠 역할로 나왔던 김수현 배우. 전작으로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파이란, 고양이를 부탁해, 피도 눈물도 없이, 올드보이, 아라한 장풍 대작전, 주먹이 온다, 짝패, 닫지마와리, 부당거래 등등이 나왔습니다. 네. 조연으로 얼굴을 익히 많이 알리고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 예전에 잠깐 본 건 있었는데 대세 배우 김수현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아 그러네. 그거 한마디가 인상에 남더라. 별그대? 그 다음엔 원장님 강신철 배우. 단역으로는 비스티보이즈, 최종병기활, 범죄와의 전쟁, 러브픽션, 소원, 군도 내부자들에 나왔고 조연으로는 더 테러 라이브, 롤러코스터, 남과 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만한 배우가 동생 민재죠. 예. 민재 이 배우는 감독의 전작에 나왔습니다. 단편영화 밤벌레와 원나잇 올리. 밤벌레 때 어땠어요? 밤벌레에서는 내용 자체하고 분위기 자체가 비스티보이즈 비슷한 느낌이 나가지고 꽤 괜찮고 소재도 재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술집에서 동성애자들을 번개로 모아가지고 룸에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인 다음에 걔네들이 다 꼬라 있으면은 술병을 추구하는 거예요. 막 양주 이런 거. 그래서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생기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찾아서 알아서들 보시도록 하고 소재가 독특하고 거기서 심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동성연애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게끔 하면서 마무리 짓는데 하여튼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왜냐면은 이런 퀴어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윤미 역할로 나온 박주희 배우. 이분은 단편 영화에 많이 나오셨는데 서울에 자전거 도둑. 네, 자전거 도둑으로 단편 독립 영화에서 수상한 적도 있었고 얼마 전에 경성학교에 나왔었는데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경성. 네, 그리고 어머니 역할에 김재화 배우, 단역으로 하모니, 황해, 러브픽션, 퀵, 허삼관, 그리고 조연으로는 롤러코스터 상해원, 장수상해 등에 나왔습니다.
롤러코스터에서 직급 있는 아,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아, 맞아요. 스튜어디스. 어디에서 많이 봤다고 사람들 생각하실 거예요. 영화에서는 이쁘지 않은 역할로 나왔었는데 음. 예능 라디오스타에서 나왔을 때는 되게 이쁘시더라고. 그래서 아, 배우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범태의 아빠 역할로 나온 양익준. 아, 양.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될것 예, 같습니다. 배우이자 감독이시죠? 네. 네. 똥파리. 네, 그렇죠. 똥파리로 유명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2부에서 더 구체적인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